멀티플라이하면 기본적으로 곱하다는 뜻이 있죠. 근데 그 여기서는 그냥 증가를 하다는 표현으로 그냥 쓰기도 해요. 자, jump는 뭐예요? 확 뛰는 거죠, 그렇죠? develop 하면 yes, 발전하다. 그래서 결국은 세일이 발전하다, 세일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자, 밑에 줄에 있는 거는 증가가 급속도로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확 증가하다. accelerate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soar, 치솟다, 다 이런 뜻이죠. shoot up 하는 걸까요? 요거는 grow랑 좀 비슷해요. 근데 grow quickly, 빨리 성장하다 할 때 shoot up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일이 폭발하듯이 성장했다. shoot up 쓸 수 있겠죠. 자, boom은 뭘까요? boom. 뭐 boom, 뭐 이런 거 쓰죠, 그렇죠? 급상승하다, 확 오른 거예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자, 감소를 표현하는 단어를 몇 가지 볼게요. 우선 decrease 첫 번째 감소를 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decrease, go down, fall, drop, decline, reduce, shrink, diminish, deep, slow down, slump, plunge, plummet. Right. Go down 하면 아까 뭐에 만든다죠? Go up. Yes. 그죠? Fall 하면 떨어지다. 그렇죠? 떨어지다. Drop 하면 뭐예요? 마찬가지로 떨어지다죠. 그렇죠? Decline 하면 하락하다, 기울다. 그렇죠? Reduce 줄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어떤 그러니까 김의 소비량이 줄었다 하면은 뭐 reduce 쓸 수 있겠죠. shrink는 뭐죠? 줄어들다. 줄어드는 게 shrink죠, 그렇죠? diminish는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줄이다. 다 지금 줄이다는 표현이죠. 자, 요거를 자세하게 문장 안에서 어떻게 써야 더 적합한지는 실제로 해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D는 뭐예요? D. 요거는 좀 달라요. D.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된 그래프 있죠. 이 부분이 D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찍었다 할 때 우리 이 D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and slow down. yes, 그쵸. 다 떨어지다. 속도를 줄이자는 거죠. slow down. 떨어지다는 거죠. 자, 그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감소를 표현한 거예요. 급격한 감소. slump 하면 폭락하다. plunge 하면 처박다. 그래서 plunge까지 가면 완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탁 떨어지는 거. 그리고 plummet 마찬가지죠. 이거는 좀 막 수직으로 떨어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확 떨어졌을 때 plummet 이런 거 쓰죠. 자, 세 번째는 변화와 변동이 없음을 표현하는 동사들이에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Remain stable. Stay constant. Maintain at the same level. Do not change. Level out. Right. 자, remain은 뭐예요? 유지하다. stable 하면 stable는 안정적인 이런 말을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다. 그래서 그냥 remain stable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냥 이거 좀 못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stay constant라고 했죠. stay 하면 역시 remain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IELTS writing을 위한 단어라고 써놨지만 speaking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죠. remain, stable 다 interchangeable 가능한 단어죠. 똑같은 단어죠. constant 하면 뭐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stable 하다는 거죠. 그렇죠? 쭉 가는 거죠. maintain at the same level. 자, 레벨이라고 하면 뭐예요? 같은 레벨, 요 말이죠. 같은, 여기가 뭐 수치가 있으면 같은 레벨에 remain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그냥 슉 평온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do not change. 변화가 없다는 거죠. the level out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level out이라고 해요. level out.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level off는 좀 달라요. level off는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동안 이렇게 막 급등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가는 요게 레벨 off예요. 그래서 아니면 한동안 하락을 하다가 쭉 가는 게 요게 레벨 off예요. 그래서 레벨 아웃이랑은 좀 다르죠? 잠잠해지다가 뭐 안정을 찾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죠? 오케이. 자, 밑에 볼게요. 변화, 변동이 없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죠. 변화, 변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네 가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fluctuate. Go up and down several times. Go up and down several times. Change. Vary. 자, fluctuate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IELTS 테스트 1에서. 변동, 이게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이게 fluctuate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Go up and down. 그렇죠? Go up and down several times도 뭐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change 자체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vary는 다양하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다양하게 있었다 할 때 쓸 수 있겠죠. 일단 제일 유용한 건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유용해요. 그 안에서는 사용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최고점에 이르렀다. 최고점의 이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꼭대기 찍다 꼭대기를 뭐라고 해요? peak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reach하면 뭐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reach a peak라고 해요. 꼭대기에 찍다.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지점, 첫 번째 페이지예요. 가장 높은 지점을 찍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밑에서 두 번째예요, 최고점의 이름. reach the highest point. 가장 높은 포인트를 찍었다. 최상급이죠? 자, 마찬가지로 최저점은 bottom out이라고 해요. bottom이라고 하면 뭐예요? 가장 바닥이죠, 그렇죠? bottom out. 밑에 바닥을 찍었다. reach the lowest point. 가장 아래를 찍었다. 그렇죠? 역시. 오케이. 자, 증가를 표현하는 명사들은 위에랑 똑같은데 제가 명사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앞에다 네, 지금 언을 붙여놨어요. 관사를.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보고 명사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다음 페이지까지 쭉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동사를 여기 명사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구분을 해서 적어놨으니까 이대로 쓰시면 돼요. 나중에 활용 방법은 뒤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책을 IELTS 7을 사셨죠? 근데 쓰기는 써요. 쓰긴 쓰는데 지금 너무 초반이라서 이거 다짜고짜 이 문제를 풀기에는 무리가 있죠. 기본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라이팅이랑 스피킹에 한해서는 좀 핸드아웃이 많이 나갈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IELTS 책에 있는 라이팅, 스피킹은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파일 같은 거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책으로 만들까 생각해 봤는데 이 그림 같은 거는 인터넷에서 퍼오는 거라 나중에 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끼워 넣으시고 그리고 단어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장 하나, 아이디어 노트 하나. 아이디어 노트는 스피킹에서 나중에 쓰실 거예요. 스피킹에 꼭 왜냐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아이디어 노트 꼭 만드시고 그 다음 단어장. 단어장은 제가 나중에 드리긴 드리는데 본인의 단어장도 중요하죠. 단어장을 적을 때는 마찬가지로 한글로 뭐 뜻 이렇게 적지 마시고 문장으로 하나 적어 놓으세요. 단어 하나 딱 적고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을 하나씩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끼워 맞추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외우면 사실 뜻은 두리뭉실하게 increase가 증가하다 이렇게 안 해요. 증가하다 증가보다 이렇게 외우면 되지. 사실은 증가하다 누가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문장 형식으로 외우도록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불시에 한번
뭐 사실 상관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자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뭔가 이렇게 안이 꽉 차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집에 가서 정리를 하실 때는 단원장 그리고 아이디어 노트에다가 다른 사람이 한 의견까지 같이 적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점이에요. 그 뭐지?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그 채점이 나가는데 근데 아직 학원이랑 제가 얘기를 못 해봐가지고 언제 그게 시작이 되는지 몰라요. 스피킹도 채점을 해드리거든요. 같이 하면.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거는 다시 합의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좀 학생이 너무 많아서 순간 정신이 뭔가 완전 까먹었어요. 그 뭐죠? 그룹 스터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룹 스터디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그룹 스터디 4명 이상이 오픈이 되는데 룸을 잡아줘요. 그러면 그 룸에서 자유롭게 뭐 얘기하면서 뭐 이것도 쓰면서 뭐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 교환을 하실 수 있죠. 역시 스피킹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실은 자기 혼자 바쁘고 스피킹 연습하는 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뻘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같이 공부를 할 사람들은 뭐 부끄럽고 굳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고 왜냐면 질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질문이라는 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IELTS 스피킹 하면 알겠지만 별게 없어요. IELTS 스피킹은. 근데 질문을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추측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도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대답을 해놓겠대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오든 않든 상관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시험관이 하는 질문이 별로 두렵지가 않더래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웬만한 질문 자기 혼자 그냥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나오는 토픽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습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 신청서를 드릴 텐데 그래서 하실 분들은 4명 이상이면 다 접수가 되니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시게 되면 제가 뭐 자료 같은 것도 좀 드리고 그리고 스터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도 해드려요. 그래서 뭐 점수가 급하신 분들은 하면 좋겠죠. 일단은 오늘 종이가 여기 다 나가가지고 제가 못 들고 왔는데 수요일 날 드릴게요.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오전반에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뒤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장과 어휘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방금 단어를 봤지만 뭐 극단적으로 감소했다, 그렇죠? 아니면 약간 감소했다, 조금 감소했다 등등등 되게 표현이 다양하죠. 뭐 부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문장을 꾸며야 되는데 일단 그 표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세 번째 박스에 보면 adverb라고 되어 있죠. 이게 부사예요. 크기라고 되어 있죠. 크기를 나타내는 걸 얼마나 크게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ramatically, sharply, hugely, enormously, steeply, substantially, considerably, 저 완전히 지워줘서 considerably, significantly, markedly, moderately, slightly, a little, meaningly. Right, so what's dramatically? dramatically 하면 뭘까요? 일단 극단적으로 급격하게 이런 말이죠. dramatically.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할 때 우리 dramatic하다고 하죠. 자, sharply 하면 날카로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확 떨어졌을 때나 확 올랐을 때 sharply를 쓰겠죠. 그렇죠? hugely. huge 하면 뭐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죠. enormously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표현인데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말이죠. steeply 하면 뭐예요? steep 하면 가파른 이런 말이죠. 그래서 되게 가파르게 증가할 때 그래서 요 화살표가 좀 좁을 때 이렇게 확 떨어질 때 steeply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substantially는 뭐예요? 요거는 좀 다르죠. 위에랑 대체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감소했다. 뭐 say 인구가 그럴 때는 substantial을 쓰겠죠. considerably는 뭘까요? 상당히죠. 상당히. 그죠? 자, significantly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뭐 상당히 부드러워지게 significantly. 좀 더 약간 substantial보다는 좀 아니 considerably보다는 좀 더 강조되는 거 맞죠? markedly는 뭐예요? markedly. 현저하게.
눈에 확 띄게 그냥 마크했다고 하죠. 우리 표시했다고 할 때. 그래서 눈에 띄게 뭔가 증가를 했다, 감소를 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요거를 써요. 눈에 띄게, 현저하게 눈에 띄게. 자, 그리고 밑에는 moderate 있는 거죠. 우리 moderate 하면 무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막 증가한 거죠. 그냥 그렇게 잔잔한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으로 moderately, slightly 하면 약간, 그렇죠? 약간, a little 하면 이거는 약간보다 더 조금이죠. 그렇죠? 아주 조금. minimally 하면 뭐예요? 최소한의, 그렇죠? 우리 minimum 하면 최소한, 최소한의 증가가 하고 있었다. 최소한의 뭐 감소가 있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속도 한번 읽어볼게요. repeatedly, repeatedly, quickly, quickly, swiftly, swiftly, suddenly, suddenly, steadily, steadily, gradually, gradually, slowly. slowly, 자, repeatedly 하는 뭘까요? 빠른, 그죠? 빠르게, 그렇죠? quickly 하면 역시 빠르게, swiftly 하면 이것도 빠르게, 다 빨리 속 움직이는 거예요. suddenly는 뭐죠? 갑자기, 갑작스러운 증가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뭐 인구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있었다. 네, suddenly 쓰겠죠? steadily 하면 뭘까요? steady 하면 우리 꾸준히, 그렇죠? 그래서 꾸준한 증가가 있었다, 꾸준한 감소가 있었다. 네, steadily를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gradually 하면은 점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속 쭉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할 때 gradually 쓰죠. slowly 하면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자, 그러면 밑에 화살표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랑 마지막 화살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the sales, 뭐 sold, 세일이 치솟았다 이런 식으로 써있죠. 그래서 다른 동사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재구성을 해볼게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adverb를 붙일 수 있겠죠. 세일이 확 치솟았다, 극단으로 올랐다 라든지. 그래서 문장을 2개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위에 있는 거를 넣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요즘. 오케이. 자, 주현씨. 네. 첫 번째 거 어떻게 바꿨죠? 도세 프렌드 샤플 Yes, right? Good. In 가연이 양. 두 번째, population rose moderately. 자, 인구죠, 그렇죠? population 하면 어떻게 바꾸죠? Okay, yes, good. And 수연 양. 어떻게 바꾸죠? 두 번째 거? Right? Okay, good. And 다솔 양. 그죠. 보한군? 세 번째 거 어떻게 바꾸죠? 세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The number leaves substation. Okay, right. And 세훈군. 세 번째 거 어떻게 바꾸죠? The number fell more than Okay, yes, good. And 마지막 주현 씨. 네. 마지막 거 어떻게 바꾸죠? The rate declined dramatically. Yes, good. And 가현 양. Okay, yes. 자, 목소리 조금 크게 주세요. 왜냐면 사실 이게 여기서 들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스피킹 할 때 특히 좀 크게 주세요. Good, okay.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sale, population, number, rate가 주어로 왔죠. 그런데 꼭 이거를 주어로 쓰지 않고 다르게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똑같이 한 건데 다음 페이지에는 똑같은 단어가 adjective, 형용사로 나와 있죠. 형용사로. 그리고 제가 아까 동사 표현이 명사로 쓸 수 있는 건 관사를 앞에 제가 붙여놨다고 했었죠. 그냥 보시면 된다고. 자, 옆에 뭐 크기 adjective, 뭐 속도 adjective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그리고 noun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아까 본 increase, rise, growth 이거 아까 다 그거였죠, 그렇죠? 동사였죠. 요거는 명사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crease 할 때 앞에는 당연히 뭐 어를 고쳐주셔야겠지만요. 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감소를 나타내는 명사도 역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뭐뭐가 있다, 없다 할 때 기본적으로 뭘 써요? 뭐뭐가 있다 할 때. 사과가 있다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Yes, 그죠? There is를 쓰죠. 뭐 there is, there are를 쓰죠. 자, 그거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시가 있죠? 판매량에 극단적인 증가가 있었다. 이것도 있었다죠. 그래서 있었다는 과거죠. 그래서 there was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There was a. 자, 극단적인 하면 dramatic increase. 자, 아까 increase를 여기서는 명사로 쓴다고 했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인 dramatic이 맞죠. 아까는 dramatically라고 문장 끝에 부사로 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there was a dramatic increase 어디에? In the sales. 세일즈에 극단적인 증가가 있었다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아까 사실 앞에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문장 형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테스트 1을 하실 때는 똑같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문장 형태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세 개가 있죠. 인구의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다. 자, 아까 인구는 뭐였어요? 단어? population. 그렇죠? 수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number.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제가 수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치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비율에 엄청난 감소가 있었다. 비율은 뭐예요? rate. 아까 앞이랑 똑같아요. 의미도 다 똑같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면 주현 씨 인구의 점진적 증가가 있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There are moderate increase in the population. 오케이. 자, 근데 있었다면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예스. 그죠. 자, 근데 시제라는 거는 실제로 테스트 1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까지라고 돼 있으면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니까 좀 시제는 달리긴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른 시제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있었다. 그래서 과거로 쓰도록 할게요. Okay, very good. And 가현양 두 번째 인구의 점진적 증가가 있었다.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거 수의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There was some decrease in the number. 오케이. Yes. And 수연양 세 번째 거 똑같이 했어요? Right. Okay. Good. And 창원군 두 번째 거 어떻게 했어요? 아, 죄송해요. 다솔양 안 했어요? 아직? 오케이. 그러면 보한군 두 번째 거 어떻게 했죠? There was a steady rising population. 오케이. 지금 제가 상황을 잠깐만 다시 해보죠. 네. 화요일과 짐. right. 자, 마지막 거 비율에 엄청난 감소가 있었다. 하진 씨 한번 해볼까요? There was an enormous decrease in rate. Yes. rates. 그죠? good.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요 단어를 다 외워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에 오시면 제가 받아쓰기를 단어 시험을 치고 그리고 파트 1에 있는 라인 브래프를 하도록 할게요. 라인 브래프를 하고 그 다음 이게 좀 휴일이 껴서 애매하게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이 다시 라이팅 스피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스크 2와 태스크 1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태스크 2 중요하긴 한데 태스크 1도 모르면 쓸 수가 없으니 좀 막막하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수요일에 오시면 단어를 제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스트럭처 잡는 거, 문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턴 몇 가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끼워 맞춰서 쓰는지 그리고 당연히 아까 제가 말했던 제너럴 트렌드 그래서 기본적인 서머리를 적을 때 뭘 적어야 하는지 이런 거 조금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좀 들어보고 자기도 생각 좀 해보고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죠. 자, 스피킹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집에 와서 단어는 꼭 복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피킹은 8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좀 쉬고 이제 스피킹은 저는 스피킹 되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자기소개라도 할 거 좀 참조해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당황해요. 표정이 썩소를 막. 그럼 오늘 라이팅이나 스피킹? 네, 오늘 라이팅 스피킹이에요. 스피킹 하시면 네, 스피킹 1시간 20분, 라이팅 1시간 20분. 왜요? 뭐 많이 잘못하는 거는데 스케줄 따라서. 오케이. 여기는 단가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죠? 정말 종합반이죠. 이거 아카데믹이랑 제너럴이랑 반 아니에요? 아니면? 제너럴 뭐 입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카데믹. 아, 네, 여기 아카데믹이에요. 제너럴 보신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는 다 아카데믹. 제가 그 편지 쓰는 거는 모아놓은 자료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옛날에 제너럴하는 학생을 한번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따라 보실 수 있게요.
스트레스 받을 때 엄청 스트레스 어떻게 정의진이랑 김현지랑 조수정이랑 사람을 이렇게 해서 남들 이상한 정적 기만 이렇게 해서 시간부터 수천 이승이 매고 이런 거 얼마나 하는 시간부터 시간 사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런데요? 그리고 우리 이제 행사에 그래서 머리 뜯고 싸 뭐예요? 그럼 애들이 많이 놀았어요. 서로가 서로 하지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승원님 둘이 싸웠거든요. 진짜 웃기죠? 그러다 아저씨는 친구 한 말씀 그리고 서로 앞에서 어떻게 싸워 애들 하지마 이렇게 막 말리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거예요? 아 제발 말리지 말아요.
시험 중에 이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 종이 좀 바꿔서 미세한 애들이랑 이렇게 말로 지금 때리고 미세한 뭘 종이 좀 잡고 있으면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봐 걔가 나와 그 다음에 이승으로 나오고 가자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전부 다 비벼서 마지막에 항상 말려가지고 그렇게 괜찮은 저는 지금 근데 이승한 요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의 상조 그런데 저는 지금 도시가 하나가 얼굴이 좋아서 정말 지금 그들이니까 한지만 경제사회인데 신기하다 김혜수를 말리기만 하고 느꼈고 그래서 느꼈고 애들 흥분해 그래서 소리 질러서 저는 좀 한번지니까 저는 제 김혜수는 제가 저 다 시켰어요 이승이 제대로 제가 나도 나도 아직 노래 부르고 있어. 지금 할 수가 있어. 여보세요. 나야. 한국이야. 아니 아직 지금 쉬고 있어요. 다시 좀. 이제 또 잘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돈이 좀 필요한 거나 뭐 땡크시나 이런 저는 돈이 좀 있습니다. 저것도 무슨 나갔다고 자, IELTS 스피킹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시험인지. 자, 스피킹은 파트가 총 3파트로 나뉘게 돼요. 라이팅은 2파트였죠.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1, 2, 3로 나뉘게 됩니다. 자, 시험 방법은 아까 라이팅도 좀 다르다고 했죠. 일반 기존 시험과 이걸로 쓰는 게 좀 다르죠. 자, 스피킹은 더 달라요. 왜냐하면 기계에다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미너랑 1대1로 대화를 해서 녹음을 한 거 가지고 점수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외국인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저 아는 학생은 되게 자신있게 들어봤는데 눈이 너무 파랗더래요. 그
examiner가. 그래서 그 눈을 딱 보는데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어쨌든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좀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많이 좀 연구를 해야겠죠. 일단 뭐 긴장이 되는 건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겠죠.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 좋은 방법 몇 가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총 3파트입니다. 1대1 형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인터랙션이 있겠죠. 그냥 기계가 녹음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터랙션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외워서 가가지고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샘플 되게 많죠. 그런 거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알아요, 걔네도. 그래서 걸러내요, 그거를. 왜냐면 이게 너무 시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샘플이라는 거는 변하지는 않잖아요. 별로. 그래서 누가 새로 다 쓰지 않은 이상. 그래서 걸러내요. 걸러내고 점수를 안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본인이 약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 많이 시킨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말을 해야지 외워서 가는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씩 잘못 걸리면 똑같은 문장에 동사만 바꿔가지고 두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딱 그 패턴 그대로 외워갖고 한 건지. 근데 내가 만약에 똑같은 말 해놓고 동사만 바꿔가지고 원어민 다시 물어봤는데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예스 해놓고 지금 노 하면 그거는 기죽박죽이 되고 점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스피킹은 총 소요 시간이 11에서 13분이에요.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세 파트가 굉장히 빨리 끝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한순간 다 끝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자, 테스트를 평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라이팅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유창함을 평가를 해요. 유창함이라는 거는 뭐냐? 말의 스피드도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똑같은 한 문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쭉 밀어서 얘기해서 너무 길게 뭐 한 문장 얘기하는데 뭐 10초가 걸렸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한 문장 얘기하는데 어떻게 10초가 걸립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짧은 문장은 기본적으로 3초 이내에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답안을 작성을 하면 말로도 해보지만 글로도 한 번씩 적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유창하면은 스피드도 들어갑니다. 스피드. 그리고 두 번째는 pronunciation 들어가요. 액센트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코리안 액센트 쓰는 건 상관없어요. 한국인은 당연하죠. 인도 사람들은 인디안 액센트 쓰죠. 그렇죠? 근데 발음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외국인들은 정말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예를 들면은 제일 행동이 되는 게 R 사운드랑 L 사운드죠. 그쵸? 대표적인 단어 뭐예요? work, work. 그쵸? 걸었다는 건지, 뭐 일을 했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잘못 얘기하면. 우리는 왜 몰라? 이렇게 하지만 정말 듣기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은 알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P 발음과 F 발음. 그쵸? R과 L. 그래서 뭐 우리 대표적인 뭐 예를 들고 패션 이런 거 하죠. 한국 사람들 특히 뭐 파킹 했다고 하는 자꾸 뭐 파킹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욕같이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발음. 그래서 발음은 이 유창함, 플루언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발음이라는 거는 한국인 액센트를 지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R 발음, L 발음, PH 발음이죠. 그래서 영어식 발음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계속 내 취미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막 말이 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친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게 쭉 시험관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이건 시험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회의력을 본다 했죠. 이거는 라이팅이랑 비슷해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한다. 요거는 조금 감정의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다른 의미의 단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뭐 kids 썼다, children 썼다. 왜냐면 스피킹에서는 인포멀한 단어를 좀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kids도 썼다, children도 썼다가 아니면 뭐 little girls, little boys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 주어를 바꿔가면서 쓰시면 괜찮겠죠. 자, 그리고 문법은 확실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시제가 현재형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나는 현재 완료를 한번 써보고 있어서 현재 완료를 맘먹고 썼더니 뒤에다가 뭐 in 2003 이랬다든지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시제는 분명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과거를 얘기하면 과거 시제를 쓰고 현재 완료를 얘기하면 have pp, has pp로 무조건 써야겠죠. 그리고 뒤에 시제를 나타내는 뭔가 오면 안 되겠죠. 그쵸? 거기가 끝이죠. 자,
그리고 정확성을 봅니다. 정확하다는 거는 뭐냐? 예를 들면 아까 라이팅에서 똑같이 했듯이 수의 일치, 주어와 동사가 수가 일치하는지 이런 거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지켜주시고. 자, 그러면 파트 1에서 3까지 11에서 13분 걸린다고 했죠. 파트 1에서는 총 4에서 5분이 걸리게 좀 덥지 않으세요? 4에서 5분이 걸리게 돼요. 생각보다 짧죠? 근데 4에서 5분 동안 시험관이 자기소개를 하고 이런 시험관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분증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신분증을 주고 그리고 시험관이 지금부터 하는 말을 녹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녹음기를 누르면 스타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파트 1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일상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외식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지 내 가족이 어떤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내 동네가 어떤지 이런 걸 물어봐요. 굉장히 일상적인 질문들이죠. 그래서 요 질문들은 한 문장에서 두 문장으로 짧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프랙티스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파트 2로 가면 파트 2가 제일 다른 거예요. 다른 스피킹 시험이랑 파트 2에서는 퀘션 카드를 줘요. 큐 카드를 주는데 거기에 질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받고 그리고 노트와 연필을 줍니다. 그 종이 한 장과 연필을 주는데 거기에 노트 테이킹을 하라고 시켜요. 1분을 줍니다. 1분을 정확히 세요. 자, 그러면 1분 동안 내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하고자 하는 말을 노트에 적어야겠죠. 뭘 말하고자 뭘 적을 건, 뭘 말할 건지. 그러면 1분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영어로 적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겠죠. 1분밖에 없는 시간 동안. 그래서 한국말을 적으셔도 무방해요. 왜냐면 요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뭐 그냥 갈기셔도 괜찮아요. 자, 노트 테이킹 하는 거 나중에 좀 이따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분간 노트 테이킹을 끝냈으면 그 다음 대답을 할 때는 한 1분에서 2분간 대답을 해요. 보통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제미너가 스탑을 해요. 그만하라고 얘기하면 그 왜 한국 학생들 특히 되게 막 긴장을 해요. 왜 나 그만하라고 하지? 나 잘못했나? 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만하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질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답했으면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했다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끄는 것 뿐이에요. 다음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파트 3는 4에서 5분 정도 하는데 이게 어렵기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물어봐요. 그러면 솔직히 한국말로 대답을 해도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아이디어 노트란이 꼭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질문들을 평상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라고 답할지 아니면 뭐 엄마가 집에서 주로 가사일을 하냐, 아버지가 가사일을 주로 하냐, 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글쎄요가 되죠. 솔직히 먼저 그렇죠. 자, 그래서 파트 2는 기본적으로는 파트 3는 파트 2에서 나왔던 토픽이랑 연계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파트 2에서 네가 좋아하는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상점에 대해서 얘기해 말하고 했으면 파트 3에서는 주로 쇼핑이나 아니면 소비 아니면 뭐 관광객들이 있는 나라여서 무슨 물건을 주로 사느냐 이렇게 뭔가 사는 거랑 관련된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심화된 유형으로 질문을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답안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게 좋다고 했죠. 당연히 발음 교정과 스피드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주시고 아이디어 노트는 꼭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 만약에 시사위원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말했나 생각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